대구와 경북 기초단체장에 선출된 당선인들을 만나 정책 비전과 구상을 들어보는 민선9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이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선거 과정에 제시된 공약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될지 점검해보고 있는데 그려놓은 청사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인수위원회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앞으로 4년간 비전과 과제를 다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지역은 어딘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민선9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다 먼저 만나볼 곳은 푸른 동해를 품은 청정해양지역 울진입니다. 황희주 울진군수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울진 군민들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먼저 소감부터 여쭤볼까요? 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택은 황희주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위기에 놓인 울진 경제를 다시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에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대통합과 합의 군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울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 선거 막판 3명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힘을 받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단일화의 출발점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울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국민들께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세 분의 이 전창걸 전 군수님, 김창수 우리 자치국장님, 임주성 의성군 부군수님 이렇게 세 분께서 각자의 입장보다는 울진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주셨다.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울진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단일화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울진 발전을 위한 대통합과 합의 첫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대통합과 화합의 군수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800여 표 차의 접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울진 발전의 힘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승자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과 능력 그리고 울진 발전에 대한 의지만 보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은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편가르기 없는 공정한 인사 또 균형 있는 행정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수위 구성도 좀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군의원 후보 2명을 인수위원으로 선임한 데 이어서 99년생이면 올해 만 26살이고요. 그렇습니다. 최연소 의원을 발탁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실용중심 행정 운영 이 완수의 뜻이 담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해관계보다 울진 발전에 대한 열정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또 각 분야의 전문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인수위도 보여주기식 그런 인선이 아닌 실무형으로 구성을 했고 심과 동시에 군정이 공백 없이 바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99년생 청년위원 이 발탁은 청년 세대의 생각과 시각을 군정에 담아내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 젊은 군정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군의원 후보였던 분들을 인수위원으로 모신 것도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또 정책 제안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성향이나 출신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실용 중심의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이 당선인께서는 울진 토박이로서 기자 출신인데다가 두 차례 도의원을 지내신 경험이 있으시던데 울진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진은 뭐 저희 고향이라서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고장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가 우리 울진입니다. 그런 강점까지 우리 울진만이 가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울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자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울진이 충분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이다. 울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국민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울진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당선 직후 공약 이행을 다짐하면서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셨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울진군 1호 영업사원은 단순히 기업 몇 곳을 유치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군수가 직접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군수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군수가 아니라 직접 중앙부처, 국회,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울진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국민의 지갑을 채우는 그런 군수가 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소득을 늘리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조금 더 여유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진군 1호 영업사원이란 말에는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누구보다 먼저 뛰겠다는 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민선 9기 울진 국민들은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요즘 울진은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지역 특산물을 이제 홍보를 해서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보면 지자체에서 광고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알리고 하는데 울진에서 나는 좋은 수산물 이제 홍게나 돌미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화해서 활발하게 홍보를 해주시면은 큰 힘이 되고 판로에 도움이 되고 울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라는 동네가 일단 생산 도시거든요. 수산물의 생산 도시다 보니까 생산 도시에서 저렴하게 많이 팔고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은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경매가가 많이 비싸지다 보니 손님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은 편입니다.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볼거리, 즐길거리, 머물거리를 지자체나 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팔고 파는 사람 많지요. 오징어 배 다 들어갔다. 옛날에 많이 했지. 한 20몇 있었노. 이제 한 4층인가 5배였대. 많이 죽었지, 많이 죽었어. 고기가 이제 많이 안 나요. 한 2드라무, 5드라무, 안 그러면 3드라무. 기름값이 28만 원 돈. 고기는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기름값이 좀 많이 낮춰주면 좋겠어요. 10만 원대 정도 하면 좋지. 이 시장에 필요한 거는 지금 추진 중인 해수 공급 사업이랑 아케이트 시장마다 이제 아케이트를 덮어가지고 상인들을 좀 더 이제 좀 비 안 맞고 눈 안 맞게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고 도시가스도 좀 들어와서 그 시장의 질이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조금 뭐 랜드마크 같은 좋은 시설이 조금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유가 지원금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군에서 울진 사랑 카드로 들어오니까 이게 시장에는 카드 있는 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노점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농사지어서 가져 나오시는데 카드기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포항이나 영덕 같은 경우에는 종이 상품권이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시장에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시장은 그게 없으니까 일반 분들이 그걸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자꾸 더 힘든 편이지. 그 상품권이 시장에 돌면 상인들한테나 노점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죠. 울진에 살면은 이게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오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본가에 오려고 하면 그것도 좀 교통이 많이 좋지 않아서 힘든 면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울진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하려면 교통 관련해가지고 좀 더 들어오고 나가고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택시를 유치하면서 관광지에 택시 성황자회라고 하나 표시되는 데가 없다고. 그리고 이 시내에도 울진에 이 택시가 하루에 50대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여기 딸랑 자리가 두 대 될 수밖에 없다고. 저 뒤에까지 좀 끌어달라 해도 끌어주지도 안 하고. 아이들 뛰어놀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관광지라고 해도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뭐 놀이터가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키즈 카페도 많이 복합 그런 것도 없고 물놀이터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뭐 후포나 뭐 평해 쪽은 아예 없고 주변에도 없고요. 저희가 오히려 그 지역을 위해서 이게 돈을 쓰고 싶은데 다 나가서 울진 국민들은 다 나가서 돈 주고라도 놀러 가니까 그게 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울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역시 이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울진 행복 에너지 연금이 그 시작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울진 행복 에너지 연금이 국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역할을 해온 만큼 그 혜택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에너지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지역 화폐인 울진 사랑카드를 통해서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취임 즉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제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거고요. 에너지연금을 시작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울진 국민들의 관심사인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까지 함께 추진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울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에너지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고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구체적인 구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울진은 국내를 넘어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소 집적지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바로 울진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그 이익이 지역에 충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 울진이 직접 에너지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국민과 지역에 되돌려드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선 육상풍력 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향후 해상풍력과 연료전지 수소 관련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맡겨서 임대료만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개발공사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 태양광도 같은 취지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대형 주차장에는 태양광 설치를 적극 추진해서 주차 공간에서 전기를 생산한
일석이조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개발공사는 에너지만 생산하는 그런 울진에서 에너지로 돈을 벌고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래서 울진형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에너지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울진 행복에너지연금 재원 마련 방안은 100% 울진군의 예산으로 충당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의 단계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투자해 온다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생각을 여러 갖고 가지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자, 울진 경제 발전을 위한 두 번째 구상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규제 철폐를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 이익 추구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결국 규제가 적고 지원이 많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일자리도 지역 경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반드시 추진하고 싶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지방세가 감면이 되고 각종 규제 특례 또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또 거기에다 울진은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국가 산단과 연계를 하면 에너지, 수소 관련 기업과 첨단 제조 기업 유치에도 강력한 경쟁력을 울진이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원스톱 행정을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결국은 기회발전 특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울진을 만들기 위한 성장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수도 울진을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와 연계해서요, 1조 원대 데이터 센터를 울진에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치 전략 또 이와 함께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자 또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울진이 전국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입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단지를 우리가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또 넓은 부지와 우수한 입지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력과 규제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울진은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원스톱 행정을 연계하면 세제 혜택, 규제 완화까지 가능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바로 우리 울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데이터 센터 유치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AI, 통신, 에너지 등 관련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울진을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수도를 넘어 AI와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생 공약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울진업 일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울진을 여러 차례 다녀가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가장 애로점이 바로 질문하신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군청 주변, 체육관 일대는 정말 주민과 상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울진업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군청 주변 그리고 시장 근역, 체육관 일대를 중심으로 약 800대 정도의 공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이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차 걱정 없이 시장을 찾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생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 LNG 배관망 구축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도시가스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많은 주민들께서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미공급 지역에 대한 LNG 공급망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자력 특별지원금이 원자력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치비 지원 방안도 원전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드리는 게 또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지형적 여건이나 경제성 문제로 LNG 공급이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해서 에너지 소외 지역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에너지 문제만큼 또 중요한 게요. 육아와 돌봄, 병원입니다. 네. 육아와 돌봄 지원을 위해서 당선인께서는 또 어떤 대책부터 추진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구 소멸 지역의 가장 현안 문제가 아마 육아 문제, 의료 문제일 것 공통된 같습니다. 현안이죠. 예,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울진아이 행복센터 조성, 이걸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고요. 맞벌이 가정과 돌봄 이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서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임산부와 영유가 양육 가정에 가사 서비스와 보육 도우미를 지원해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방문 요양사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은 또 바다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어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대표 어종이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와 관련한 우리 지원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신호종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변하는 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어업인들의 오랜 수건인 어망 전용 창고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망과 어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부담도 줄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민선 9기 해결 과제를 키워드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울진 글자가 보이시죠? 네. 이 하나를 선택하면 키워드가 나옵니다. 어떤 글자를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울로 먼저 시작을 네. 해보도록 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3대 혁신입니다. 이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군정을 문턱은 낮게, 소통은 깊게, 행정은 투명하게라는 3대 혁신으로 군정을 서명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대 혁신은 국민이 주인되는 군정을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행정이 국민들에게 더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군정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울진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어떤 내용이죠? 진은 관광에 나왔거든요. 네. 울진은 사실 또 관광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머무는 관광지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할 과제를 또 울진이 안고 있는데 울진 관광의 미래 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울진은 천혜 자연의 보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울진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바다, 숲, 계곡, 온천, 여기에다 금강송까지 모두 갖춘 아주 특별하면서도 청정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도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효과는 충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민선국이 관광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루를 더 머물고 한 번 더 찾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관광 생태 명소로 재탄생시키겠다. 그래서 울진 부활의 숲 이렇게 명명했는데 부활의 숲을 조성하고 울진 전역의 관광 명소와 전통시장 또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울진 보물찾기 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동해선 철도 개통을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울진 곳곳에 관광 자원을 하나의 관광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해양, 산림, 치유 관광이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 도시 울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울진이 아니라 머물고 소비하는 울진,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울진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울진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진 국민 여러분, 울진은 지금 중요한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4년이 울진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정치나 말로만 하는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기고 결과로 평가받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경제는 더 활력 있게, 행정은 더 신뢰받게, 복지는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울진의 새 시대는 군수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참여 그리고 성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며 새로운 울진, 당당한 울진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울진군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 과제들이 앞으로 4년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희주 울진군수 당선인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특집 민선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 지역은 어딘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지역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 상업 중심지인 중구입니다.
유규하 중구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3선의 영예를 안으셨는데 우선 당선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중심의 자부심을 이어갈 중구청장 당선인 유규하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중구의 중차대한 미래를 믿고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당선은 단순히 삼선 구청장이라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일구어온 성과를 완성하고 중구의 확실한 도약을 완결지으라는 구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쁨보다 책임감이 앞섭니다. 민선 국위는 그동안 탄탄하게 다져온 혁신의 토대 위에 중구의 100년 대계를 그릴 2030 마스터 플랜을 흔들림 없이 완결짓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쌓아온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가장 살기 좋은 스마트 시티 중구,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명품 중구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중구의 발전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선 구청장으로서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대구 중구의 4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한때 도심 공동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우리 중구에 이제는 다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며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인구 10만 시대를 우리가 다시 당당하게 열어젖힌 것입니다. 특히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인구 순유입률 1위라는 기적 같은 성적표는 중구의 부활을 위해 함께 땀 흘려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의 전진은 이제 겨우 서막일 뿐입니다. 지난 임기가 인구 10만 회복이라는 기적 같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면 민선 9기 4년은 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중구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첨단 도시로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우리 중구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 대도약할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굵직한 변화가 있죠. 바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인데 대구에서 최초로 관광특구 지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구의 영원한 심장이자 젊음의 성지인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은 단순히 하나의 관광지로 공연받은 것을 넘어서 대구 도심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와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청년 쇼핑 K 한류 중심지로서의 도약입니다. 동성로는 본래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밀집하는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방문객의 60% 이상이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 향후 외래 관광객 유치 및 K-뷰티, 팝업 스토어, 버스킹 등 MZ세대 맞춤형 K-한류 콘텐츠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동성로 상권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5개 광고물 설치 기준이 완화가 되고 건축법상 야외 영업이나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동성로 일대의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나 미디어 아트 등 현대적인 볼거리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경기 침체로 다소 침체하였던 골목 상권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사후 면세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역사와 현대 문화를 잇는 도심 순환형 관광 허브 구축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구의 독보적인 자산인 근대로 여행 골목 투어, 경상감영공원, 약정골목, 향촌동 등의 역사 자원들이 동성로라는 거대한 현대적 상권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스토리를 품은 골목을 그 어떤 관광객들이 동성로에서 쇼핑과 축제, 야간 관광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됨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도심 속 체류형 종합관광밸리를 완성하는 핵심 허브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네, 이 또 중구는 대구의 역사 문화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이 중구만의 차별화된 매력, 우리 청경님 자랑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넘어서 골목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유일무이한 역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네. 전국적인 롤모델이 된 근대로 여행 골목 투어를 필두로 경상감영공원, 계산성당, 이상화 고태, 그리고 3.1 만세 운동길,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의 발상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향촌동의 역사성과 동성로 관광특구의 청년 문화를 융합하여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닌 오늘날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문화 생태계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는 이러한 독창적인 역사 자산에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트렌드를 입힐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도시문화 관광 핵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구 민심과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구정 방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타 구역보다 중구가 시니어 클럽이 활성화되어가지고 타구에서 시니어 클럽의 숫자가 적어가지고 우리 중구로 오신 분이 꽤 있습니다. 그게 특히 자랑스럽고 중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식사봉사도 하고 가능하시면 중구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어느 정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교 쪽에 가면은 주택 몇 채를 사가지고 그걸 허물어 버리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놓는 이런 건 정말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중구는 좁은 지역 속에서 이런 공간이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고 지금 가장 어려운 쪽이 서문시장 쪽, 동성로 쪽, 교동 쪽 이런 식으로는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차 공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학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수성구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중구에 학교를 지을 빈 공간이 있으면 조금 괜찮은 학교를 유치를 중고등학교를 해갖고 그래갖고 중구 주민이 수성구를 안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거의 사람들도 패턴도 많이 바뀌고 상권도 거의 이쪽에는 죽었다고 봐야죠. 인건비도 줄이고 한다고 뭐 가족끼리 이래 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나올 이유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주말에는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 뭐 야놀장인가? 네, 그쪽 그런 거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좀 나오고 하던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이유를 만들어주면은 네, 뭐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중구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반이 없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직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 전체적으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임금 체불 문제가 조금씩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 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된다든가 몇 시간 이하 일을 하는 그런 거를 없앤다든가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원이 많아요. 수창공원 1, 2도 있고 저희 조금만 가면 달성공원도 있고 그래서 애기랑 산책하기 너무 좋고요. 공원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자전거도 타고 야구, 축구도
공원에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공원에 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공놀이하고 자전거 타는 것들이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놀이하고 뭐 자전거 타는 애들을 위한 공간을 좀 따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의 예술발전사라든가 문화가 많이 동성로라든가 이런 것이 대중문화가 집적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된 산업 유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굴뚝산업 이런 것보다는 뭐 예술대학을 유치한다든가 그 빈공실이 있던 건물들을 이용해갖고 미국의 뉴욕의 예술대학처럼 굳이 뭐 건물을 이용한 그런 대학들을 이용해서 그 대중문화랑 쉽게 연계될 수 있고 그런 문화 사업이 이런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도심이 예전만 못하다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 라는 염원부터 침체된 상권을 살려달라라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대구 중구에서는 무엇보다 동성로 활성화, 좀 전에 우리 당선인께서도 동성로를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꼽아주시기도 했는데 동성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은 동성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엔진입니다. 이제 동성로를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청년 창업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제1호 도심 복합 문화지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사로잡을 맞춤형 투어와 함께 대구만의 화끈한 매력을 보여줄 동성로 K 스파이시 매운맛 축제입니다. 그리고 전국 청년들이 모여드는 버스킹 페스타를 연중 개최해서 거리마다 문화의 활력을 채우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성로 놀장은 주말에만 열려 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를 주중까지 과감하게 확대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야시장을 넘어 대구의 실력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를 펼치는 청년 팝업 스토어의 성지이자 글로벌 K푸드를 맛보는 도심 속 문화광장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여기에 시각적인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동성로를 5개 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서 윤옥의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한 디지털 미디어 아트 거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의료 특구 활성화 국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양영시 한방 체험을 연계하여 도심형 복합 의료 관광 벤트를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50개소 점포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빈점포 리뉴얼 사업 및 동성로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골목 상권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도심이 살아나려면 우리 지금 매각이 지연되고 있죠. 이 대구백화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으로 보이는데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예, 대구백화점 본점은 대구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동성로의 상징이자 중구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대구백화점 본점은 민간 소유 건물이지만 중구청과 함께 기획하고 방향을 잡아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최소화하는 민관 합작 투자 방식의 공공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이 인허가와 규제 완화로 물꼬를 터주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트렌디한 상업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신 건물 일부는 문화센터나 미디어 광장처럼 시민들이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받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재생의 핵심입니다. 상생 개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청년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또 청년이 모이는 곳, 젊음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청년들이 일할 곳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민선구기 중구는 이 창업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의 꿈이 꺾이면 중구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한 핵심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는 잘 알지만 AX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AI가 첨단 기술 그 자체라면
AX는 그 기술을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해 실질적인 매출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마케팅, 문화 콘텐츠, 디자인, 유통 등 기존 산업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창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우리 중구의 AI/AX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 바로 이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기술을 모르는 청년이라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센터에서 AI 툴 활용법 같은 기초부터 비즈니스 모델 결합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가 가진 풍부한 골목 상권과 소중한 문화자산에 청년들의 이러한 AX 창업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중구는 대구에서 가장 역동적인 최첨단 청년 창업의 메카로 확실하게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와 공간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이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 과제입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주차난은 공안지 활용과 개방형 공유 주차로 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중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과 학교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유 주차 사업, 그리고 동네의 방치된 빈터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공안지 주차장 사업으로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산 3동 공영 주차장은 물론이고 대진동 짐장골목에 210면, 달성공원에 120면 등 대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 디지털 주차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선 9기 공약사항을 키워드로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가 했는데요. 두 글자가 있죠? 예, 네. 중과 구가 있는데 어느 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중 하겠습니다. 네, 중. 그러면 중을 제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중에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또 말씀도 주셨는데 어떤 구상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구 중구는 구도심 특유의 환경적 한계와 노후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 방식이나 낡은 개발 방식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스마트 시티를 통해 중구를 완전히 재창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마트 복지입니다.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24시간 촘촘하게 살피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걸 AI가 먼저 감지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까지 챙기는 따뜻한 기술이 지금 중구에 필요합니다. 둘째는 상권의 부활, 즉 동성로의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대구의 자랑이던 동성로가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동성로에 첨단 디지털 옷을 입혀야 합니다. AI와 미디어 기술 등이 접목된 디지털 문화거리로 탈바꿈시켜서 세계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AI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지금 중구는 늘어나는 인구만큼 주거, 교통, 환경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과학적으로 디자인합니다. 결국 지금 중구에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첨단 기술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중구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하원 아나운서 좀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어떤 내용이죠? 짜잔. 네, 르네상스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표 관광 브랜드 하면은 근대로의 여행이 있었는데 앞으로 중구는
르네상스 중구로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근대로 여행이 과거의 역사 속을 골목골목 걸어보는 시간 여행이었다면 앞으로 선보일 르네상스 중구는 그 역사 토대 위에 새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상승하는 미래형 도시 브랜드입니다. 우리 중구, 특히 향촌동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절망 속에서도 전국의 예술인들이 이곳에 모여 음악과 미술, 문학으로 희망을 찾던 곳입니다. 국민 애창곡인 봄날은 간다와 굳세어라 금수나, 국민가곡 명태가 바로 이곳 중구의 다방과 골목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천재화가 인성과 대향 이중섭 화백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위대한 예술의 꽃을 피워낸 곳이 바로 우리 중구입니다. 이것은 타도시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중구만의 독보적인 역사이자 대한민국 현대 문화예술의 뿌리가 된 강력한 원형 자산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과거의 예술 자산에 지금 우리 중구를 채우고 있는 현대 청년들이 독창적인 감각을 입히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공약으로는요. 아이 키우기 좋은 명문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소개를 주신다면요. 예, 인구 10만 시대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AI 시대가 걸맞는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구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AI 기반 자기주도형 학습센터와 영어 도서관을 대폭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랜 수건 사업인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교육 인프라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상의 문화예술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복지 문화 인프라 확충 약속은 어떻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단 한 분의 구민도 소외받지 않는 그늘 없는 따뜻한 복지 중구를 만드는 것은 저의 오랜 행정 철학이자 약속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첨단화될수록 그 성장 온기가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닿아야 합니다. 첫째로 노인복지관 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확충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둘째로 문화적 권리입니다. 누구나 문턱 없이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중구 전역의 문화 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를 확대 조성하여 내 집 앞에서 누리는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사람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 만들어갈 스마트하고 따뜻한 중구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구 구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사랑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구의 미래를 맡겨주시고 변화를 선택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과 뜨거운 성원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는 중구의 도약과 혁신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르네상스 중구는 청장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중구의 골목마다 깃든 역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예술의 꽃을 다시 피워내는 원동력은 바로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청 전 공직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중구를 위해 발로 뛰며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늘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답을 찾는 청장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중구의 가슴 벅찬 새 출발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구도심 재생과 정주 여건 확보를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규화 대구 중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2주간 대구 경북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된 당선인들의 정책 방향을 살펴본 민선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다는 오늘 대구 중구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선국이 단체장들의 4년간 새 임기가 다음 주 수요일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된 비전과 지역 발전 전략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는 앞으로도 새롭게 출발하는 대구 경북 지자체와 관련된 생생한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